최근에 바이브 코딩이 뜬 적이 있습니다. 바이브가 바이브레이션 이런 거 약자인 줄 알았는데 실은 좋은 느낌 그런 뜻이었고요. 이건 요즘 말로 느조옷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을 번역하면 느조옷 코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냥 AI에게 모든 걸 맡기는 코딩을 뜻하고요. 어떤 유명한 개발자분이 X에다가 글을 쓰면서 사용한 단어인데 그래서 유행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AI에게 모든 걸 맡기면 그게 바이브 코딩일 뿐이고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만으로 이런 거 만들었다 저런 거 만들었다 하면서 자랑하는 글들을 보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코딩을 전혀 몰라도 그냥 한글로만 명령을 하면 멋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바이브 코딩을 실제로 시도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바이브 코딩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홍보하는 사이트들도 많아졌고요. 하지만 AI가 본인 느낌대로 코딩하면서 철근을 몇 개 빼먹으면서 이렇게 순살 코딩을 하는 현장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코딩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에잉 쯔쯔 같은 대사가 저절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거 쓰는 거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딩 안 해본 사람, 코딩 학습자, 코딩 숙련자 뭐 대충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일단 이분들은 다 컸으니까 그냥 늦었 코딩하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AI 쓰는 걸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 공부를 하려는데 AI한테 수학 문제까지 이렇게 풀게 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AI가 재롱 부리는 거 관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딩 공부하는 단계에선 AI에게 코드 완성까지 시키는 건 좀 자제하고 AI를 검색 도구 정도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분들은 바이브 코딩 같은 거 당장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최고의 코딩 맛보기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코딩의 목적은 재밌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코드로 망치질, 톱질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보통은 노잼이라 포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바이브 코딩을 하면 AI가 이거 톱질, 망치질을 전부 해주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소프트웨어를 초보도 이제 바로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로직 작성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게 원래 개발의 본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코딩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로직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고요. 근데 AI로 코드를 짜다 보면 슬슬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코딩 한번 찍먹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코딩 유스풀이 점점 늘어나면 여러분 중에 천재도 나오고 튜링상 수상자도 나오지 않을까요? 바이브 코딩은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라 딱히 가이드가 필요 없긴 합니다. 사용할 툴부터 잘 고르면 되는데 파일 수정을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에디터나 CLI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준비 끝이에요. 그럼 이제 작업용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에디터에서 그 폴더를 오픈해서 AI한테 코딩하라고 명령 내리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CLI 프로그램을 쓰시면 에디터 하나 설치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에서 작업 폴더 오픈하시고 터미널도 켜시고 CLI 프로그램을 오픈해서 이렇게 코딩을 시작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이런 거 쓸 땐 보통 에이전트 아니면 이제 추론해주는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애들은 코딩 시키면 지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어떤 스텝으로 할지 계획부터 적고 그걸 차례로 실행해주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원래 개발자들이 코딩하는 방식이라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도가 높고요. 그런 거 안 해주면 계획표를 먼저 이렇게 뽑으라고 한 다음에 그거대로 코드를 짜라고 명령하고 그러면 훨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백엔드 서버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배포 방식이 복잡하고 그러면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백엔드를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들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코드를 또 짜라고 명령하면 되고요. 그걸 올리기만 하면 배포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짜다 보면 이제 서버, DB, 회원 인증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안 측면에서 뭐 보강할 게 있냐고 이렇게 한번 검토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는 최대한 다루지 않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로그인 기능도 소셜 로그인 사용하시고요.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I로 코딩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다 똑같은 것 같고요. 근데 코딩이 처음이면 이런 걸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길어지면 AI가 멍청해진다는 단점이 가장 클 텐데 이걸 더 비싼 모델로 해결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코드를 약간만 읽을 줄 알면 해결되는 일도 많을 거고요. 실무에서도 바이브 코딩은 쓰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내에서 이제 느조트 코딩으로 이제 이거저거 실험을 해보고 리포트 같은 걸 써놓은 분이 있는데 여기 말을 빌리자면 AI에게 모든 걸 맡기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고요. 항상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끔 거짓말하고 ADHD가 있고 치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개발자분은 이제 빠른 프로토타입 만들 때만 편하고 코드가 좀 길어지면 멍청해져서 세세하게 지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만들고 싶었던 서비스나 툴 같은 게 있으면 바이브 코딩으로 도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임 20분 만에 한번 만들어봤고요. 여기다가 바나나 드랍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스팀에 출시하면 매출 100억 확정이고요. 하지만 한계점도 있으니까 너무 의존하진 마시고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을 보시면 코알못이 아니라 코딩에 통달한 분이고 그분이 바이브 코딩했다고 이렇게 소개한 프로젝트를 보면 간단한 사이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